자, 이제 우리가 어제부터 이제 변수 조건 문중에서 이프문을 배웠죠. 그래서 이제 자바를 이제 어제 처음을 시작을 했는데, 자바에는 이제 기본과 그다음에 뭐 특징적인 그런 부분들로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기본에 이제 그러니까 이 기본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언어의 공통사항입니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에 해당되는 건 변수, 그다음에 조건문, 그다음에 반복문, 그다음에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징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자바만의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자바를 이제 객체지향 언어라고 하거든요. 근데 객체지향 언어로서 자바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에는 뭐 클래스, 그리고 객체, 그다음에 상속, 그리고 인터페이스, 뭐 이렇게 있는데 등등 이제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를 공부하실 때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이렇게 나눠 보면은 한 공부하는 비중을 한 8대 2 정도 혹은 7대 3 정도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에 해당되는 공부를 할 때 이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기본 부분에 대한 요 부분에 대한 실력이 굉장히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특징에 해당되는 거 요걸 공부하실 때 무리 없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못하고 기본에 해당되는 걸 못하고 특징에 있는 부분으로 넘어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기본에 해당되는 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이해가 잘 돼야지 이것도 이해를 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본에 해당되는 부분을 좀 더 빡시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특징적인 부분으로 특징적인 부분으로 들어갈 그럴 예정입니다. 앞으로 수업이. 네. 그래서 어제 이제 배운 조건문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이제 if문을 배웠어요. 네. 그렇죠. 자, 요거 실행하면 뭐 나와요? 헬로 월드 나와요. 그렇죠? 왜 헬로 월드 나와요? 한 줄 출력하라고 우리가 했으니까. 자, 그래서 int age는 5, 그다음에 자, 요거 뭐라고 나와요? 전부 다 나와요. 그렇죠? 왜? 위에서 아래로 실행이 되는 거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 int age라고 하는 게 지금 나이를 말하는 그런 변수죠, 그죠? int age 5 하면은 사실 뭐가 나와야 돼요? 요거 영화 유아가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죠? 그럼 뭐 해주면 돼요? if는 여기다 걸어주면 되겠죠, 그죠? 요 안에다가 age가 1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age가 10보다 작을 때 요게 나오면 된다라는 거죠. 자, 10대 조건은 뭘까요? age가 1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age가 20보다 작을 때, 그때 10대겠죠?
그러면은 20대는 if age가 2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age가 30보다 작을 때, 마찬가지로 이제 30대를 표현하는 거는 age가 3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age가 40보다 작을 때, 이거는 30대고, 그 다음에 이거는 age가 그냥 40보다 크거나 같을 때 40대 이상이라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뭐 나올까요? 출력하면은 영어, 유화 나오는 거죠. 왜? 이게 실행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런 버튼을 딱 눌렀어요. 그럼 이 코드의 실행 순서. 자, 제일 처음에 이 int age라는 변수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o라는 값을 이렇게 넣어줘요, 그죠? 그 다음에 요 if문을 이제 만나겠죠. 그리고 얘는 더 이상 age 변수가 아니고 값으로서 이제 쓰임이 있는 거고, 이게 5로 치환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5가 1보다 크거나 같대요. 맞는 말이죠, 그죠? 그리고 5가 10보다 작대요. 맞는 말이죠. 자, 이거 뭐예요? AND죠? true가 이제 AND로 엮여 있으면은 true랑 AND로 엮여 있다? 양독자 참이니까 이건 뭐예요? 결국에는 true죠. 그러면은 이 안쪽에 있는 이 프린트 출력문이 이제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여기도 갔더니 이제 false이기 때문에 실행 안 하고, 봤더니 거짓이기 때문에 실행 안 하고, 봤더니 거짓이기 때문에 실행 안 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거짓이기 때문에 실행 안 하고, 현재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전부 다 실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 번씩. 거짓이기 때문에 이것만 나온 거예요. 제일 위에 있는 거. 조건에 통과된 것만. 그죠? 그럼 이건 뭐 나와요? 10대 요거 나오죠. 왜? 요것만 참이니까. 자, 화면 보세요. 우리가 상황 그냥 시험 시간이라고 합시다. 시험 시간. 시험이라고 할게요. 시험. 그리고 보기. 문제. 보기에서 주어진 나이를 보고 정답을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보기라고 해서 나이는 5살이라고 할게요. 나 15살.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 5번. 영아, 유아. 그 다음에 10대, 그 다음에 20대, 30대, 마지막에 40대 이상. 자, 이런 보기가 있다고 할게요. 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시험 시간에. 자, 문제 보기에서 주어진 나이를 보고 정답을 고르라고 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보기가 나이는 15살이래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보기가 주어졌는데 나이 15살이면은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네 하면은 예를 들어서 1번 봤더니 아니야. 2번 봤더니 정답이네. 3, 4, 5번 봐요 안 봐요? 안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재 실행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age가 이렇게 age를 15로 한 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컴퓨터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얘는 하나씩 다 현재 어떻게 하냐면은 참인지 거짓인지 보고 아니니까 출력 안 하고, 얘 보니까 참이네 실행하고, 아니네 실행 안 하고, 아니네 실행 안 하고, 실행 안 하고. 차이점이 뭔지 눈으로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얘는 현재 얘는 전부 다
확인을 한다라는 거죠. 하나의 조건을 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2번 정답 나왔냐면 그 아래에 다른 정답은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요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라는 거고, 요거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다 확인을 하는 중이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뭘 써주면 되냐? if문이 아니고, 자, 현재 이 if문이라고 해서 다 요렇게가 한 덩어리예요. 요렇게가 한 덩어리입니다. 요렇게가 다 한 덩어리예요. 근데 여기서 else if로 바꿔주면은 else if로 바꿔주면은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요거 실행하면 뭐 나올까요? 똑같이 10대 나와요. 자, 근데 좀 전이랑 실행이 달라졌어요. 자, 이렇게 else if로 묶어버리면은 아까 전에는 제가 다 따로따로 한 덩어리라고 했죠. 그죠? 근데 else if로 묶어버리면 더 이상 얘네들은 따로따로가 아니고 이렇게 간 덩어리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당연히 20대가 정답이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요게 참으로 하나가 참이 돼서 이게 실행이 됐다라고 하면 나머지 거는 실행을 안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뭐 나와야 돼요? 20대에 나오는 거죠. 그죠? 그죠? 여기를 true. 자, true일 때는 뭐라고 했어요? 무조건 참인 거죠. 무조건 이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안쪽에. 자, 이렇게 하면 뭐 나와야 돼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성도님, 뭐 나올까요? 제가 이거를 딱 눌렀어요. 실행을 눌렀어요. 뭐가 나올까요? 자, 실행해 볼게요. 왜 10대가 나올까요? 우리의 조건, 변수는 25라고 해놨으니까 당연히 이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아니면은 요것도 나오고 요것도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죠. 얘네들은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 전에 그냥 제가 true라고 이미 여기다가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실행이 되면서 요 if문은 한 이만큼 빠져나가요. 그냥 알아서 지가. 그러니까 참이 두 개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한 덩어리로 현재 엮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20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제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아까 제가 여기서 20대라고 지금 현재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 아래 거 실행 안 한다고 했죠? 그럼 방금 전에도 볼 수 있는 게 여기가 true였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여기가 true, false로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놔도. 그죠? 여기가 true이기 때문에 요 아래 거는 아예 실행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런 게 또 있어요. 자, 이거 뭐 나와야 돼요? 자, 우리가 그 이제 시험 공부나 이런 거 하면서 그 문제만 보고 바로 정답이 맞춰지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1번 보니까 아니고 2번 보니까 아니고 3번 보니까 아니고 4번 보니까 아니고 무조건 답은 뭐예요 그럼? 그냥 5번인 거예요. 맞죠? 어.
자,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결국에는 무조건 이 마지막에 있는 얘가 정답인 거잖아요. 얘가 나와야 맞는 거잖아요. 그때는 else가 아니고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else만 써도 된다. 근데 이 조건에 이 40대 이상 말고 그 위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다 아니게 되면은 무조건 얘가 정답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여기에 조건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무조건 얘가 정답이니까. 왜? 위에 조건을 다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마지막에 얘까지 온 거잖아요. 그럼 얘는 조건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다 조건이 필요 없이 무조건 얘가 정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나온다. else는 이럴 때 쓴다. 이거 이해되셨나요? else if랑 else?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은 이걸로 그냥 같이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 가정하면서 요거랑 같이 비교를 한 거예요. 이게 가능했던 거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컴퓨터는 그런 거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if문을 우리가 배운 조건문을 과연 언제 써야 되는지 그리고 else는 언제 해줘야 되는지 else if는 어떻게 넣어줘야 되는지 이런 게 이제 우리의 그 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걸 잘 하려면은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 모든 문제에는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딱 이런 거예요. 이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문제를 잘 풀어서 뭐 좋은 점수를 받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개념을 그냥 확실히 이해하고 하는 게 좋아요. 문제를 맞추면 좋겠지만은 못 맞춰도 된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이런 코드를 이렇게 탁 써놨어요. 그죠? 이런 거를 내가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해석이라고 하면은 int age는 65라고 하면은 뭐라고 해석할 거예요? 그냥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age라는 변수, 즉 공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 65라는 값을 넣어줬다라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제가 원하는 거는 내가 이해한 그대로의 해석을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주석 처리를 달아주는 겁니다. 즉 여기서 뭐 이렇게 뭐 기사 자격증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런 기사 자격증이나 이런 거 공부할 때 특히나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석을 달아서 공부하시는 게 초반에 굉장히 빨리 늘어요. 그러니까 내가 작성한 코드를 내가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누군가 이런 코드를 써줘도 습관 자체가 해석하는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한 줄 한 줄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해석이 된다라고 하면 내가 그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해석이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데 해석을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문제를 다 풀었더라도 이런 해석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문제를 푸실 때는 반드시 해석을 옆에다가 주석 처리로 달아주시고 출력은 여기서 원하는 출력은 어쨌든 나오게 해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그게 문제니까. 그 문제를 풀고 나서 내 코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로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당연히 내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코드를 넣었는데 때려 맞춰가지고 정답 잘 나오네. 나 그만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무조건 내가 하는 코드가 어떻게 돌아가고 그 실행 과정의 순서를 이렇게 주석을 달아서 적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머릿속에 기억에 오래 남고 오늘 배운 개념을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정리를 해나간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어떤 개념이 들어와도 금방 그러니까 이렇게 안 했을 때보다는 좀 더 이해가 잘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기억이 오래 남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if문 중에서 어제 이제 배운 if문과 오늘은 else, if 그리고 else 이렇게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다.